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이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할 때 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허들, 바로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짱구 아빠의 회사, 바로 그 떡잎 상사의 주주가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회사가 최소한 얼마를 벌러야 내 돈이 아깝지 않다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하시겠어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교수님, 근데 갑자기 짱구 아빠 회사가 재무 관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주 예리한데요. 바로 그 질문이 회사가 주주, 즉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걸 재무용어로 아주 간단하게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기 자본 비용, 이름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주주들이 마음속으로 내 소중한 돈을 당신 회사에 투자했으니 최소한 이 정도 수익은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는 바로 그 수익률. 그게 자기 자본 비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넘어서야 진짜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해 볼까요? 바로 투자자들이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한, 즉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수익률보다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은 당연히 실망해서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자기 자본 비용이 기업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최소 수익률의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 마음속의 숫자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건가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걸 어떻게 하죠? 그럼요. 재무관리에서는 이 중요한 숫자를 추정하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배당 성장 모형입니다. 이름에서 벌써부터 힌트가 막 느껴지죠? 맞아요. 회사가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배당금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을 역으로 계산해내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R2는 우리가 알고 싶은 자기자본 비용이고요. D1은 내년에 받을 예상 배당금, P0는 지금 현재 주가, 그리고 G는 배당금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한 예상치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받는 배당 수익에다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만 보니까 아직 좀 감이 안 와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죠. Greater States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올해 주당 4달러를 배당했고 앞으로 매년 6%씩 쑥쑥 성장할 걸로 기대돼요. 현재 주가는 60달러고요. 자, 그럼 내년 배당금 D1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4달러에 성장률 6%를 더해서 4.24달러가 되겠죠? 이제 이 숫자들을 공식에 쏙쏙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짜잔! 13.07%가 나왔네요. 이게 바로 Greater States 회사의 자기 자본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 주주들은 우리 회사 최소 1년에 13.07%는 벌어줘야 해 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 회사가 이보다 못한 성과를 내면 주주들은 실망하고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교수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 잘 나가는 IT 기업들처럼 배당은 전혀 안 주고 성장에만 올인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이 방법으로 계산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증권시장선 SML 접근법인데요. 이건 배당이 없어도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위험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숫자에 반영한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SML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RF는 국채 이자율처럼 거의 위험이 없는 투자의 수익률, 즉 무위험 이자율이고요. 괄호 안에 있는 RM-RF는 주식시장 전체가 안전자산보다 얼마나 더 높은 수익을 주는지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 그리스 문자, 베타. 이게 바로 시장이 1% 움직일 때 이 주식은 몇 %나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민감도, 즉 위험의 척도입니다.
이번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를 예로 들어볼게요. 무위험 이자율이 한 1.53% 정도 되고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7%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디즈니의 베타는 1.11로 측정됐다고 해요. 이 베타가 1보다 크다는 건 시장 평균보다 주가 변동성이 좀 더 크다는 뜻이에요. 즉, 조금 더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거죠. 자, 그럼 이 숫자들을 공식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기 자본 비용은 일단 안전하게 먹고 들어가는 무위험 이자율 1.53%에다가 디즈니가 가진 위험의 크기, 즉 베타 1.11에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인 시장 위험 프리미엄 7%를 곱한 값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계산 결과는 9.30%가 나왔네요. SML 접근법에 따르면 월트 디즈니의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고유한 위험을 다 감안했을 때 연간 최소 9.30%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디즈니는 이 수익률을 넘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주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좀 헷갈려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자기 자본 비용이 다르게 나오네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뭘 믿어야 하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재무의 현실이죠. 정답은 하나가 무조건 맞는 건 없다입니다. 두 방법은 장단점이 아주 명확해요. 배당 성장 모형은 계산이 간단하지만 배당 없는 회사엔 쓸모가 없고 위험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죠. 반면에 SML은 위험을 정교하게 반영하고 어디든 쓸 수 있지만 베타나 시장 위험 프리미엄 같은 값들을 추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석가의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느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기 알파 에어 프레이트라는 회사 사례를 볼까요? SML로는 14.4%, 배당 성장 모형으로는 15.2%가 나왔어요. 꽤 비슷하죠? 이럴 땐 두 값의 평균인 14.8%를 자기 자본 비용으로 사용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훨씬 더 믿을 만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착착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계산하는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이제 여러분 손에 넣으셨습니다. 오늘의 핵심 4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자본 비용은 주주들의 최소 요구 수익률이자 기업의 가치 창출 기준선이다. 둘째, 배당 성장 모형은 배당을 이용한 쉽고 간단한 계산법. 셋째, SML 접근법은 위험, 즉 베타를 반영하는 좀 더 정교한 계산법. 마지막으로 넷째, 이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완벽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배당 성장 모형으로는 10%가 나왔는데 SML로는 18%가 나오는 것처럼 두 결과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CEO라면 과연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수천억 원짜리 신규 사업 투자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이야말로 재무관리가 단순한 계산이 아닌 현실의 불확실성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지금까지 프로페서 머니였습니다.